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영빈입니다. 넘기는 게, 여기 있군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성에 있다가 시대인재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지금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데, 올해 지금 한 번 더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냥 본론으로 갈게요. 사실 이제 뭐 쉬웠다 어려웠다 뭐 지금 말이 미적분은 뭐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들으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가요? 6월 평가원이 수능과의 연계성이 그렇게 막 밀접했다 이런 적은 사실은 최근에는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가 제가 지금 말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분석은 좀 해봐야 되니까 일단 1, 2, 3컷 좀 볼게요. 지금 작년 6월 평가원 점수고요. 올해 점수입니다. 한 8점, 7점 이렇게 등급별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확통에 비해서 미적이 굉장히 낮았죠. 표점 따기에는 정말 미적이 지금 최적인 상황이 맞았습니다. 미적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쉽게 풀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또 했거든요.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진은 편하게 찍으셔도 되니까 사진 좀 잘 나오려고 이렇게. 공통이 난이도가 좀 낮아졌어요. 공통이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사실 이게 정말 낮아진 건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게 한번 볼게요. 작년 오답률 탑10이고요. 올해 오답률 탑10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요. 96.9% 더 높아요. 그리고 94.7% 비슷하고요. 비슷 높죠? 높아요. 좀 낮죠? 그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작년보다 쉬웠다고 하냐면 바로 여기를 보세요. 탑 9부터는요. 오답률이 20%가 낮아집니다. 자, 이 말은 쉬운 문항들, 10번대 문항들 있죠. 10번대 초반대 문항들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체감상 나 이제 다 맞는 거 아니야? 아마 이제 저희 학생들 그랬는데 다 맞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풀다가 뒤로 갔더니 이제 오답률이 사실 보세요. 이때는 탑 10도 64%였거든요. 10번이 64%면요. 10명 중에 6명, 7명이 틀리는 거잖아요. 사실 10번을 그러려면요. 엄청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거고 그 정도의 오답률인데 얘는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비슷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반증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이쪽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반증하겠죠. 그죠? 지금은 평가원이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번 툭 하면서 앞에 거 좀 쉽게 하고 뒤에 건 이렇게 좀 내볼게 라는 스탠스로 지금 문제를 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의 난이도는 사실은 낮아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보시죠. 자, 수원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엄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수투하고 미적분은 어렵게 나올 걸 예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N수생도 그렇고 우리 3학년생도 그렇고 수원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 이제 노란색 부분이 사실은 수원이거든요. 올해 6월 평가원이고요. 작년 6월 평가원입니다. 91%, 84%, 69.5%, 지금 22번이었죠? 지수로그 함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원들이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은 수원이 이렇게 1, 2, 3위가 수원이었습니다. 오답률 90%에 가까운 요 20번 문제가 있으면서 자,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투와 미적분은 원래 열심히 해. 근데 수원은 좀 안 해.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사실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6평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작년 올해에 대한 통계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을 좀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좀 드려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수 중요하죠. 그죠? 모든 대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관과 대수. 뭐가 더 중요할까요? 라고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죠. 6월 평가원도 봤으니까. 자, 나의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노란색이 직관 추론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대수죠. 30하고 28번이 사실 이거 대수적으로 밀면 사실 밀 수 있어요. 제 조교가 작년에 서울대 의대 간 제 학생이 지금 제 조교인데 완전 대수파예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다 찐 대수로 풀고 그냥 서울대 의대를 가네요. 걔가 이거 풀었을 때 다 식으로 풀었어요.
맞죠? 그렇게 풀어서 시간이 남을 수만 있다면은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관을 통해서 시간이 모자란 상태에서 얘를 추론으로 풀어버리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론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위치가 돼 있을 때 사실 난이도적으로 훨씬 더 어려움을 지금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추론만이 대수가 또 대세인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지도 않고, 그럼 작년 수능을 볼까? 작년 수능 추론 문제?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학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수학 능력 시험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학에 직관이 없으면 수학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론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근데 추론 문제가 출제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노란 부분은 매년 수능에 나오는 이 파트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따가 좀 더 확대된 그림이 있으니까 뒤에 메인 그림을 사진 찍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실제로 고득점을 맞으려면 수원은 대수예요. 사실은 완전 밀면 됩니다. 물론 대수가 베이스인 상황에서 직관이 좀 들어가길 수는 있지만 대수가 중요해요. 수원은 맞습니다. 아직 수원의 중요도가 중요해지니까 이런 파트 중심으로 좀 하반기 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투는 사실 잘 맞추려면 21, 20번에서 수투 추론을 잘해야 돼요. 수투 추론 문제를 대수는 당연히 베이스죠. 미적분 추론 문제 당연히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이제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니까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 하지만 결국에는 추론 문제들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 92점, 96점을 받으려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케이스 분류예요. 자, 이제 평가원이 이제 내신화되는 이제 수학 시험을 이제 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좀 되면서부터 얘가 엄청 많아졌어요. 학생들이 하는 질문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질문인데, 초등학교 때 미분 가능은 나오진 않잖아요. 선생님, 이거 미분 가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실수 A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안 써져 있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예전부터.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안 써져 있는 거잖아요. 수학에서 안 써져 있고 모른다 하면 학생들이 항상 외치거든요. 모른다 이퀄 케이스 분류예요. 그거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분류.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고 갈 길이 멀어지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 상황이 케이스 분류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보니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안 주어진 거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케이스 분류 정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케이스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작년 수능 문제의 케이스 분류가 5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고요. 파란색이 지금 공통의 케이스 분류고요. 노란색이 지금 미적분의 케이스 분류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원은 케이스 분류, 제가 왜 자꾸 절로 가죠? 케이스, 사진을 찍으시니까 제가 비켜다. 저기까지 갈 뻔했네요. 왜 평가원은 케이스 분류를 좋아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난이도가 낮아도 시간으로 변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케이스 분류를 엄청 좋아하기 시작한 지금은 그런 트렌드의 수능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6평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6월 평가원의 케이스 분류는 총 4개가 있었고요. 자, 평가원의 케이스 분류하고 작년 수능을 보면은 자, 이렇게만 써 있어도 작년 수능보다 쉽게 느껴지죠. 케이스 분류가 상단에 없고 하단 쪽에 있다라는 걸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좀 의미하니까 자, 노란색 미적분 2개와 수투 2개, 수원 하나, 수투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되게 뜯고 분석하고 일반화시키는 걸 수학과의 종특인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 지금까지 설명회 할 때 한 번도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찍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추론과 케이스 분류가 난이도를 결정하고 시간을 잡아먹는 걸 결정하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6평 수능이 중요하지. 그쵸? 수미잡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수능 미만 잡 애들이 쓰는 말인데. 자,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정수와 자연수의 태도가 좋지 않아요. 수학에는 정수만 다루는 정수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만큼 보통의 실수를 다루는 학문과는 조금 푸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A 곱하기 B가 3이야 했을 때 실수는요. 해가 무수히 많죠. 5, 5분의 3, 7, 7분의 3, 8, 8분의 3 무수히 많은데 얘가 자연수란 조건으로 딱 걸쳐지는 순간 해가 1과 3, 3과 1밖에 없어지죠.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인데 풀수가 있어져요. 그럼 보통 미지수의 개수하고 관계식 개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일식 대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식으로 푸는 행동들이었던 실수 체계와는 완전히 풀이가 다르거든요. 전 이거 애들한테 엄청 강조하면서, 그리고 하나씩 점화식에서도 정말 중요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 부정방정식, 일반적인 풀이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 학생들이 구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제 푸는데, 자, 케이스 분류 이번 6평이었죠. 자, 자연수 조건은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자,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탑 1과 탑 2가 자연수 조건에 배수 하나, 추론 하나에 케이스 분류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풀이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그걸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스탠스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실제로는 12번도 자연수 정수였거든요. 근데 12번이 탑 10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 수능에만 자연수 정수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6월, 9월 평가원까지 합쳐서 총 7문제가 자연수 정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수 정수는 또 왜 낼까요?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오래 걸려요. 왜냐면 직접 세야 되거든요. A 곱하기 B가 3이야 물어보면 나는 다 대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케이스 분류와 자연수는 사실 같은 맥락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지금으로 통계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 됐고, 하반기 때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겠죠. 저희가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수와 그래프 추론들을 연습시키고, 사실 추론들을 연습시키는 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진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케이스 분류 연습시켜야 되고요. 자연수, 정수, 특수성. 저는 이게 아예 테마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 과목이 다 합쳐져 있는데 직구 스탠스라고 하는 테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디테일한 분석이죠. 2028 개정되잖아요. 저희 이제 수능을 계속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런 상황인데, 항상 개정 직전의 수능은요, 직전 수능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예비 시행이 나왔으니까 항상 그 시험지를 따라갑니다. 왜냐면은 수능을 출제하는 팀이 바뀌지가 않고 그 팀이 그대로 낸 거거든요. 지금 22번이 깜짝 놀랄 일이 아닌 게 예비 시행 30번의 킬러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번이 지수로그 함수가 나온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비하고 해야 될 게 저희 지금 하반기 때 이렇게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제 제가 제 수업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워크북, 교재, 수업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에 모두 다 이제 담을 예정입니다. 이제 미적분부터 좀 보실 건데, 한 장짜리 제 브로셔 안에 A4 용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적분 커리큘럼이 하나가 있어요. 네, 미적분 커리큘럼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상반기 때도 지금 저희 반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제 워크북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EAT, 어려운 3점, 쉬운 4점의 E, 그리고 어드밴스드인 쉬운 4점 준킬러의 A, T의 T. 자, 3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학생들이 시대 컨텐츠가 나오고 선생님들이 주는 워크북을 받았을 때 자기 레벨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매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반기 때 저희 컨텐츠 쏟아지죠. 브릿지, 전국 브릿지, 리부트 모의고사, 뭐 모의고사 등등등에 쏟아지는데 못 풀겠어요. 막 쟁여놔요. 근데 워크북도 못 풀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일 고심해서 만들고 열심히 만들었던 게 워크북만 풀면 성적이 오르게 하자. 그래서 레벨별로 3권 중에 하나만 풀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레벨별로 지금 풀어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숙제를 안 해오는데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라는 핑계는 못 대요. 제 수업에서. 왜냐면 레벨별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3권 다 풀어요. 보통 열심히 하면 2권씩은 풀어요. EA 풀던지 AT 풀던지. 자,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요. 자, 이번에 작업을 다시 싹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케이스 분류, 추론, 피지컬, 그리고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다시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말 기간 때 그렇게 좀 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의 피드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문제들을 이렇게 적어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불러서 설명을 좀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한 조교당 맞는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조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코멘트 써주고 중간에 있는 문제들까지 kom꼼하게 좀 체크해서 피드백을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은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끊임없이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 대수 항상 풀이는 두 가지입니다. 직관파 봐봐. 대수 무조건 해야 되잖아. 대수풀이 이렇게 할게. 자, 대수파 봐봐. 직관적으로 우리 뒤에 칼 하나 숨겨놓고 가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항상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연출해 주고요. 제가 원래 이 수업을 많이 하니까 정수, 자연수, 특수성 그리고 지금 미적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미적분 커리큘럼이 시대인재 단과랑 좀 틀린 게 지금 뭐냐면 세 과목을 전체 다 나갑니다. 언제까지? 10월 마지막 주까지 수원수투 미적분을 다 나가요. 서바를 숙제로 해옵니다. 이제 미적분 수업이 서바를 들어가게 되면은 100분을 낭비하고요. 버리게 되죠. 그럼 실제로 학생들은 사실 고3 학생들은 수능 끝날 때까지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약점 체크하고 계속 수업하고 하는 거 다 빵꾸 나 있는데 계속 실전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과감하게 미적분은 어차피 공통에서 서버 볼 거고 실전할 거고 테스트 할 거고 실전을 할 거니까 2번 보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숙제로 해와라. 그러면 해설 강의는 꼼꼼하게 해줄게.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도 30분 전 더 늘어서 저희 4시간이거든요. 3시간 반 학원비는 내지만 4시간 수업을 하는데 전과목 수업을 10월 마지막 주까지 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심해 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전과목 수업을 하니까 아마 그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 아마 지금 A4 용지엔 지금 이 커리큘럼이 있죠. 저희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말 끝나자마자 적분해야 되잖아요. 적분 하나 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지수로그 함수죠. 지수로그 함수 1단원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난이도 당연히 쉽게 하는 아니고 이제 수능 예상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어차피 컨텐츠는 저희 풀어야 돼요. 쇼컷도 나올 거고 서바 전국 서바 나올 거고 서바 뭐 이거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수투는 자연스럽게 실전 문제풀이를 하니까 지금 세 개를 다 건드리면서 쭉 들어가게 될 거고 수원 한 바퀴 돌리고 수투도 또 미분적분 들어가면서 한 바퀴를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구평 대비 당연히 잘해야죠. 구평 대비 한 다음에 9월 10월은 수능 예상 타임어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수원 수투 미적분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주만 모의고사를 실무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 타임어택 하면서 약점 체크하고 지금 나올 예상 문제들 계속 주제별로 계속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추론도 연습하고 대수 연습하고 케이스 분류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10월 말까지 전과목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적분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바이벌 3개년 오답률 탑 7 준비했으니까 요거 같이 좀 이제 배부할 예정입니다. 수능 직전까지 전과목 약점 보완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미적분에 있는 그 테스트들 중에 피지컬 강화를 할 수 있는 저희 테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술형 훈련인데요. 이게 논술 수업은 아니지만 이 서술형 훈련을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번하고 30번인데 사실은 이제 29, 30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문제를 이제 완벽한 서술로 푸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타이머를 앞에 켜요. 빔을 켜서. 타이머가 막 돌아가는 상황에서 계속 킵니다. 딱 찍는 순간 자기가 딱 시간을 보고 자기 시간을 딱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조교가 다 피드백을 하는데요. 저희 조교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 그 각자의 학생의 풀이에 맞는 피드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스캔을 해서요. 바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논술도 좋아지고요. 자기 피지컬도 당연히 오답만 꼼꼼히 한다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각자의 풀이에 맞는 피드백을 또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타임어택인데 이 친구는 각각의 시간을 썼어요. 15번에 11분, 22분에 6분 걸리지만 틀렸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의 압박 속에서 하는 훈련들 두 문제에 25분, 29번, 30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훈련을 하면서 피지컬을 키우는 훈련을 미적분 수업 때 하게 되고요. 자, 피지컬 강화 훈련 2가 있는데 여기는 사진 찍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상반기 때 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성에 있을 때 상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입시 상담을 하면서 1년에 한 700명 정도를 상담하면서
안정적인 100점입니다. 항상 100점 맞는 친구예요. 가끔 100점이 아니라 안정적인 100점이 3점짜리를 다 푸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정도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12분 안쪽이 걸려요. 그리고 4점짜리 열세 문제인데 되게 러프하게 줬는데 70분 합쳐서 82분이면 사실은 안정적인 100점이 나와요. 안정적인 100점인 친구들은 100분을 채울 리가 없습니다. 항상 100점 맞는 친구는 100분이 남아요. 그죠? 이 정도가 되고 92, 96점인 친구들은 16분, 60분에 여기를 풀거나 못 풀거나 하면서 저런 점수가 나오겠죠. 88점인 친구들은 더 사실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점수대 친구들이 이 점수대를 못 받아요. 왜? 항상 목표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요. 그러다가 2번 틀리고요. 9번 틀리고요. 8번 틀리고요. 그게 안타까울 일이 아니라 그거는 전략 전술 그리고 아까 타임 어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의 객관화가 덜 돼서 그 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15초, 100m에 15초 뛰는데 나 12초 뛸 거야 하면서 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근데 그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컨트롤을 좀 해주고 수업 시간에도 좀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좀 더 많이 하면은 확실히 일단 하방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통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통계들을 바탕으로 이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미적분에 30분을 더해서 4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테스트를 합니다. 9번부터 14, 20에서 21, 23에서 28, 29, 30은 저희가 서술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거의 풀로 이제 미적분은 다 풀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계속 줄여갑니다. 점점 줄일 거고요. 7월, 8월, 9월에서 시간을 계속 줄여서 점점 달리게 빨리 달릴 수 있게 천천히 서서히 속도를 높여서 할 거고 랩 타입 측정 역시 똑같이 타이머 측정을 해서 시간을 재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누적 테스트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죠? 누적 테스트 대세니까 누적 점수와 저희 이제 파란색이 학생의 점수고요. 요 회색이 지금 평균 점수고요. 빨간색이 학생의 시간, 요 진한 회색이 바로 평균 시간입니다. 요것들이 같이 아까 서술형과 함께 문자로 같이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발송이 될 거고요. 서버가 들어가게 되면 공통은 서버도 이렇게 누적해서 발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공통은 좀 간단합니다. 공통은 아마 보시면 되시겠죠? 워크북은 똑같이 레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레벨별로 들어갈 거고요. 수업도 똑같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할 거고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이실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서버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죠. 저희는 서버 모의고사를 보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서버 모의고사에 대한 그 결과도 누적으로 좀 나가게 될 거고요. 나머지 컨텐츠들 다 풀 겁니다. 푸는데 유사문항, 필수 테마, 유형 도구 정리 다 해주면서 풀 거고요.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4문제 정도만 볼 건데 피지컬 왜냐하면 서버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도 4시간입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학생들이 오답 체크를 얼마나 꼼꼼하게 할까요? 잘 안 하죠. 벌써 이제 막 웃음이 나는데 지난주 서바이벌 모의고사를요. 저희가 문제를 좀 바꾸거나 주관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한다.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7월은요. 연산이 많은 문제들 아니면 많게 변형을 해서 테스트를 좀 볼 거고요. 8월에는 지난주에 봤던 서버 중에 준킬러들 위주의 테스트로 볼 거고요. 9월에는 준킬러와 킬러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수능 문제들까지 섞어서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면서 그래도 사실 이게 푼 걸 또 푸는 게 맞아요? 새로운 걸 푼 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은 새로운 것만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희가 프로그램상 얘네들을 넣어줘야 돼요. 피지컬을 키우는 건 사실은 강사의 몫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잖아요. 구문 수학을 학부모님들이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애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피지컬을 키워주자라고 좀 생각해서 만든 거고 월말마다 각 월에 서바를 봤을 텐데 서바의 오답률 탑 10들이 이제 최종 합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베스트 문항해서 월간 베스트 문항해서 월별로 좀 주면은 한 번 더 체크해서 풀어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오답 노트처럼. 그리고 제 모의고사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벨별 워크북까지 있어서 피지컬 강화와 완벽한 체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이건데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직관적인 풀이는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학생들을 가르쳐 주면은 그걸 따라하면서 이제 늘게 돼요. 근데 대수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요를 막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대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요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수학은요, 주어진 것들을 식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수능 수학은요.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일단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럼 어떤 버릇이 좋아지냐면, 엄마 음수 조건 빼먹었어. 아, 짝수인지 몰랐어. 이러한 것들을 일단 고쳐지게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제일 먼저 찾아서 같이 칠판에 씁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 이거지?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 를 시작해요. 그럼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처음엔 못해요. 그러다가 케이스 분류요. 맞아. 뭐요? 추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야 돼. 맞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얘를 떠올리는 습관이 되니까 얘가 이제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이네 하면서 이제 이 조건들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 조건들에 대한 수반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표시를 함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을 쓴 거니까 사실은 지워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하면 되죠? 남은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으로 만들어질 식이 뭐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안 떠오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넘어가야 돼요. 현장에서는.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술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것들, 남은 것들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관계식만 찾으려고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다 걷어놓고 보니까 이거 연립하세요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는 습관. 보자마자 떠올라 얘들아? 보자마자 떠올라 얘들아를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죠?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떠올리는 게 바로 거시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수적인 습관들, 물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미적분 30번에 미분 가능성이란 그 단어 하나가 마지막 관계식을 뽑아내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어요. 그게 대소 조건을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사소한 한 줄 미분 가능하다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반 관계식을 못 찾으면 나는 못 푸는 거야. 일단 넘어가 보자. 일단 다른 데 갔다 올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시적 관점, 그리고 빼먹을 게 없습니다. 양수 조건 이런 거 빼먹을 리가 없고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부분을 모르게 돼요. 내가 여기 부분만 모르게 되니까 답지를 보더라도 거기만 발췌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효율적이 되겠죠. 피지컬은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 프로그램, 수업을 통한 자세 이렇게 좀 이제 해봤는데, 자, 제 수업이고요. 사실 6평은 6평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도 못 봤다고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수능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수능까지 잘 대비해서 지금 160일 남았거든요. 160일이면 23주가 좀 안 됩니다. 23주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더 쪼이거든요. 그렇죠? 160일 뭔가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23주면 중간 기말고사 뭐 내신 준비한 친구들 뭐 논술하고 뭐 알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준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